안녕하세요. 양석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간접 투자 상품에 관해서 어떤 게 가장 괜찮을까 하는 걸 한번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익숙하죠. ETF. 제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현대증권 가가우 ETF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객분들한테 펀드보다는 ETF가 더 낫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나중에 섹터로 다 해서 이제 엄청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은 다 드렸었는데, ETF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프로텍트가 안 된다는 거죠.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한 기자가 워렌 버핏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투자를 잘할 수 있냐 하고 물었을 때 워렌 버핏의 답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금을 잃지 마라. 세 번째, 원금을 잃지 마라. 결국에 투자는 원금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는 사라졌지만 배당보험이 200년 넘게 거의 꾸준하게 가입자가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접 투자 상품이면서 원금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러면 ETF는 원금을 프로텍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배당보험은 시간이 좀 지나면 법적으로 원금을 프로텍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간접 투자 상품으로 훨씬 더 유리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원금 프로텍트가 가장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위드 프로펫, 미국은 이제 파티서페이링이죠. 배당보험 자체가 왜 간접 투자 상품으로 매력적인지 체크하겠습니다. 배당보험 위드 프로펫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파티스페이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게 더 투자 상품으로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간접 투자 상품의 체크에 앞서서 먼저 제가 왜 투자가 꼭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1971년에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요. 금태환 사건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달러가 S로 표시되어 있죠. 달러는 D여야 되는데 왜 S인지는 또 사람들 잘 모르시지만, 스페니시 페소, 그것부터 이제 기축통화를 이제 S로 표현을 해서 달러가 S인데, 여하튼 1971년 이전에는 물가가 그렇게 안 높았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1635년부터 100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측정을 해보면 387년 동안의 평균 0.93%예요. 애뉴얼리. 근데 1971년에 금태환 정책, 즉 그 전에는 달러를 금 보유량만큼만 찍어낼 수 있었는데 1971년 이후서부터 금과 상관없이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금태환 정책이라고 하는데, 금태환 전 337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은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태환 이후 50년은 무려 8배나 더 늘어난 거의 4%에 가까운 물가 인상률을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엔 뭐냐? 투자를 안 하면 내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대부분 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이 정도였는데 원화 가치는 어떨까 싶으면, 원화는 1971년 금태환 이후 대략 20배가량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통화 가치가 매해 6%가량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때 100원이 하던 게 20배니까 2,000원이 됐다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통화가 그만큼 20배나 하락한 거고요. 미국 통화는 1971년부터 2022년 동안 7.3배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로 1952년으로서부터 측정해 보면 1952년도부터 2022년 동안에 70년가량의 통화가 99.79% 하락해요. 연평균 9.23%로 결국에 70년 동안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480배 이상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99.79%가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죠. 그 기간 동안에 미국 달러는 1952년부터 2022년 동안 11배 인플레이션으로 연평균 3.51%의 통화 가치 하락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만큼 1971년 시점 이후로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이
3, 400년 동안 거의 없던 게 확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투자를 안 하면 내 돈의 가치가 저절로 줄어드는 그런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미 엄청 겪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들 중에서 ETF가 있어요. 가장 수수료가 적고 뭐 모든 섹터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커스피 200의 가가오 ETF라고 현대중공업에 나왔을 때 고객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섹터로 나중에 다 나눠질 거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모든 ETF들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탑 100, 그 중에서 탑 10만 평균으로 5년 애뉴얼 APR을 구해봤더니 13.7%였어요. 넘버 원은 태양광. 저도 고객분들 중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모아서 주식에 관해서 강의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2007년도에 신풍제약, 2011년도에 삼천당 제약, 그리고 제2의 삼천당 제약을 찾아서 하려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2020년에 몇 분을 모아서 그때 이제 OCI가 제가 처음에 18,000원서부터 66만원까지 갔다가 이게 3만원까지 갔던 거였는데 제가 동양제철화학일 때부터 18,000원일 때부터 제 고객분들한테 좀 레커먼드를 했던 종목이죠. 그게 어느덧 보니까 3만원, 28,000원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제가 고객분들한테 베스트 픽 중에 하나로 OCI를 권했었고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가장 수익률 높은 ETF가 탑 1이 태양광 관련이에요. 13.7%로 애뉴얼이었고 그럼 월스트는 어떠냐면 탑 100 월스트 중에 탑 10을 꼽으면 매해 마이너스 57%예요. 매해 마이너스 57%. 근데 투자의 원칙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이 첫 번째도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도 원금을 잃지 마라, 세 번째도 원금을 잃지 마라인데 원금을 마이너스 한 해 마이너스 57%를 잃고 나면 그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돼요. 한 해 100%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몇 번을 원금을 이렇게 두세 번 까지면 원금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지금 SK텔레콤이 100만 원이 넘어갔던 적이 1990년이에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원금 회복 안 되죠. 투자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제일 고평가됐던 2010년도, 11년 그때쯤에 이제 제 고객분들 몇 명 모아서 HMM, 지금의 HMM이죠. 현대상선과 삼성 엔지니어링 가장 고평가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그런 것들 100분의 1 토막도 나요. 그만큼 원금 손실 나기 쉬운 게 위험 투자에 대한 투자고 지금 두 개 베스트 탑과 월스트 탑 두 개를 섞었다 선 쳐도 이 두 개가 마이너스 3, 40%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투자라는 건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있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원금 손실을 하게 되면 회복하는데 그 기간이 훨씬 더 걸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백트래킹을 해봤는데 2020년에 최초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2010년서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의 위험자산,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커스피, 그리고 이머징 지수, WTI 원유, 금 선물 이런 지수에 관해서 10년 동안에 토털, 그러니까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할 수 있죠. 보유기간 수익률을 해봤더니 토털 0.24%예요. 애뉴얼리. 그렇게 되면 펀드를 가입했다고 치면 수수료가 없다 치면 9,976만 원이지만 뭐 ETF 혹은 펀드 수수료가 2%라고 치면 내 돈은 1억이 10년 지나서 8,151만 원이 돼요. 결국에는 10년 동안에 내 원금 거의 한 20% 수수료로 날아가고 물가 상승률이 또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 자산은 엄청 까지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원금을 프로텍트하라, 프린서퍼를 프로텍트하는 게 정말 핵심적인 거거든요. 간접 투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ETF나 혹은 펀드, ILAS라고 있는데 펀드 한 3, 400개만 쫙 모아놓은 투자 상품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 한 3, 400개 되는 펀드들 중에서 한 10년 애뉴얼 리턴이 5% 넘어가는 거 10%도 안 돼요. 생각보다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좀 레커멘드 해드리려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사라진 거죠.